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A, B라고 하고 허근가질 조건. 자, 판별식을 쓰고 음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A제곱이 4B보다 작아야 됩니다. 허근을 가질 때 A가 홀수일 확률 물어본 거야. 일단 A가 1, 2, 3, 4, 5가 됐을 때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A가 1이면 1보다만 크면 되니까 B가 1, 2, 3, 4, 5 이렇게 다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2면은 4B가 4보다 크면 되니까 B가 1만 안 돼. 2부터 5까지, 6까지. 그 다음에 A가 3이면 9니까 B가 3부터 가능하겠지? 6개, 5개, 4개. 그 다음에 A가 4면 16이니까 B가 5부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가 5면 얘가 25니까 B가 6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그럼 지금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냐면 17, 18개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A가 5면 B가 6이 돼요? 25, 6, 안 되네. 17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A가 홀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6개하고 이렇게 4개하고 10개가 있는 것이. 답이 3번이고 왜 터프인지 모르겠죠?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잠깐만, 질문 2명이 더 있는데 6166 4656 쭉 왔고, 자, 다음은 721번으로 오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중에서 임의로선으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다.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걸 구하는 거죠. 밑에다 요거 깔고 위에다 요거 깔아 봅시다. 가죠. 자, 가조건. A, B는 모두 정수래. 요 안에 있는 점 개수네.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보다 작대. 다 잡아놨네요. 그쵸? 자, 그래서 택한 두 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았다는 얘기고, P도 필요 없네. 그냥 경우의 수로 풀면 되겠네요. 근데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 그러면은 이 2개 중에 하나 나왔다는 얘기지? 뭐지? 문제가 다 왜 이러지? 2번이에요? 됐어요? 10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 730.
자, 메이저리그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은 류현진이 있던 데죠. 정규 시즌에 162경기를 했고 이 중 100경기를 이겼대. 진 게 62경기겠네. 그 다음에 이길 것이다가 98이었대. 뭐 여기 64겠지 그러면. 현진이는 현진이 나왔네. 2021년의 모든 경기에 대한 승부를 예상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었다. 다음 표는 현진이가 작성한 표의 일부이다. 현진의 기록에 따르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경기는 98경기고 실제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긴 경기는 70이래. 그러니까 98경기 중 70개가 실제로 이겼다는 얘기지.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 28, 여기 34. 다 채웠다, 그지? 이 해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진 경기 중 임의로 한 경기를 선택했을 때, 진 경기 중, 여기 62경기 중 한 경기를 선택했을 때, 62C1이라고 써도 되고, 뭐, 어쨌든. 그 경기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질 것으로 예상했을 확률이 여기 34. 올리시면 돼. 그래서 표로 된 조건부 확률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나이 녀석이고. 넘기자.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셔서 746. 자, 어느 회사의 직원은 모두 60명이고 각 직원은 2개의 부서 A, B 중 한 부서에 속해 있다. 이 회사의 A 부서는 20명, B 부서는 40명이야. 그러면 내가 한 명 뽑았을 때 A 부서 직원이 뽑힐 확률이 3분의 1이고 뭐 B 부서의 직원이 뽑힐 확률은 3분의 2고 뭐 이런 확률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어요. 자, 이 회사의 A 부서에 속해 있는 직원의 50%가 여성이래. 그럼 이것도 표로 그냥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까? 그쵸? 전체가 60명인데 A 부서가 지금 20명이고 B 부서가 40명인데 A 부서의 50%가 여성이라는 건 이렇게 10명, 10명이 여성이라는 얘기고 이 회사 여성의 60%가 B 부서에 들어있다고? 여성의 60%가 B 부서에 들어있어. 그게 기다리고. 이 회사의 직원 6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성일 확률. 그러면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성일 확률.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성일 확률이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쓰시면 아이고 A, B 헷갈리겠다, 그죠?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쓰시면 답은 P분의 Q죠. B 부서에 속해 있을 때 여성일 확률 미안해요. 40분의 Q죠, 답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안쓴 문장이 뭐가 있냐면 여성 직원의 60%가 B 부서에 속해 있다 이걸 안 썼어. 그러면은 내가 이 여성 회원 전체 명수 P에다가 60%를 곱하면 Q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P 곱하기 100분의 60은 헷갈려.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 플러스 Q가 P죠. 그치. 근데 나중에 읽어가지고. 되세요? 되세요?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P가 5분의 3Q니까 여기다 5분의 3Q 넣어서 바로 풀게요. 그럼 넘어가면, 뭐야. Q가 5분의 3P지, 미안. Q가 5분의 3P죠? 그럼 넘어가면 5분의 2P니까 P가 25네. 그럼 여기 15네요. 됐어요? 답이 40분의 15예요. 8분의 3.
됐죠? 정서 어서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56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수원수투의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될 거고, 확통 같은 경우는 월수금의 수업 딱 끝나면 집에 가서 1시간 만에 숙제 딱 끝내고 그냥 계속 정시 공부해요. 자, 756번 봅시다. 두 분이 질문하셨네. 자, 빨간 공둥이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A, B의 순서로 공을 한 개씩 임의로 꺼낼 때 먼저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 승부가 날 때까지 공을 꺼낼 때 A가 이길 확률은?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겨. 그럼 봐봐. 그냥 첫 번째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A가 이길 확률 구하는 거니? 그럼 세 번째에 A가 이겨버릴 수가 있겠다. 다섯 번째 못 이길 것 같아. 그 중간에 빨간 공 나와버릴 것 같아. 한 방에 A가 이길 확률은? 이게 빨인가 봐. 이게 색반전이어가지고 파란 게 빨간 거야. 이게 파란 건가 봐. 처음에 A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 자,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비복은 추출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이기려면 맨 처음에 A가 파란 거 뽑아야 돼. 그럼 이렇게 공이 하나 없어져. 그 다음 B가 못 뽑아야 돼? 파란 거. 그리고 공이 이렇게 하나 없어져. 그 다음에 이제 A가 이겨야 돼요. 3분의 2. 끝났습니다. 더 하시면 되겠죠.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여서 답은 5분의 3이야. 자, 5번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어렵진 않은데 문장을 읽을 때 약간 피로도가 있는 거고, 화이팅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넘겨서 761. 자, 이런 구조의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주사위나 동전, 주사위나 주머니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 자, 강면에 2, 3, 3,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어. 그럼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고, 3이 나올 확률이 일단 4분의 3인 거야. 자, 그 다음에 흰 공 4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화이트 4개, 레드 2개. 이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닿는 면에 적혀있는 수만큼의 공을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공을 한 개 꺼낼 확률은? 그럼 보세요. 먼저 2가 나와. 그럼 내가 공 몇 개 꺼내는 거야? 2개. 그러면 6시 2분에 빨간 공은 하나 꺼내야 되는 거니까 2실, 4실 이렇게 꺼내는 거네요. 또는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벌어지면 3이 나오면 공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그럼 6시 3분에 빨간 거 하나, 화이트 몇 개? 2개. 이렇게 문제 끝내시면 돼요. 너무 쉽죠? 15. 휙. 이거 20이니까 이거 6이거든. 그럼 60, 60으로 통분하면 9, 9, 8. 60분의 17 찾아보시면, 두 번째 거 잘못 계산했어? 알았어. 20분의, 뭐가 잘못 계산했지? 20분의 9, 내가 뭐라고 썼어, 아까 여기다가? 그랬어? 에이, 병신. 여기 봐. 어, 12분의 7 찾아주세요. 됐어요? 너무 쉽죠? 넘기시고. 자, 766.
저번 시간에 별표 쳐드린 유형들 다 기억하시죠? 자, 주머니에 흰색 공 2개랑 블랙 5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 공을 임의로 뽑아 그 색을 번호 되돌려 놓고 그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어버려. 주머니에 있는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뽑을 때 둘 다 검은색의 공일 확률은 헷갈린다. 그냥 검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검정색 나올 확률 몇이에요? 7분의 5. 근데 검정을 뽑고 나면 얘가 한 개 늘어나거든? 그 다음에 검정색 뽑을 확률 몇이에요? 8분의 6? 그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흰색 공을 뽑는다고 해서 8개 공 중에서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한 개 뽑는 게 아니야? 네. 한 개 뽑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2개 꺼내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니들이 훨씬 낫네요. 알겠어요? 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 봐요. 처음에 화이트 꺼낼 수도 있고, 처음에 블랙을 꺼낼 수도 있죠. 자, 처음에 화이트를 꺼내면 색깔 써야지. 처음에 화이트를 꺼내면 공개수가 이렇게 변해 있겠지. 여기서 이제 공 2개를 꺼낼 때 검은 공 2개 나올 확률이니까 8C2분의 5C2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에 블랙을 뽑아버리면 휙 공개수가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8C2분의 6C2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끝났습니다. 계산 갑시다. 계산이 되게 피곤하다. 이게 왜 이러니? 약간 안 되네. 그럼 답이 왜 난 없어 계속? 그냥 틀리신 거죠. 어디가 틀렸죠? 아, 75. 아이씨. 됐죠? 나 이거 큰일 났네. 자, 넘기시고. 자, 783. 마지막 문제인가? 니네 왜 질문이 뒤에 없어? 잘 풀어온 거야, 얘들아? 아니, 보니까 숙제는 꽤 해왔던데? 알겠어, 일단은. 783. 우찬이 네 말대로 요번에 숙제가 쉬웠나봐. 너만 쉬웠던 게 아닌가봐. 여러분 특이하세요. 이 조건부 확률인데 더 쉬워하시고. 내가 잘 가르쳤나? 에이, 여기 봐요. 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P1.
다음에 이 학교의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여학생 확률을 P2라고 하자. 그래서 P1이 2P2일 때 이 학교의 남학생 수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남학생 수를 X라고 한번 놔보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학생 수는 60%니까 5분의 3X죠. 그죠? 자, 여학생 수는 320명이라고 했으니까 320-X 써도 되는데, 너네, 나 하나 물어보자. 이거 좋아? 아니,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이변수로 잡아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냥 머릿속에 마지막에 x 플러스 y가 320이라는 사실만 있지 않으면 돼. 그죠? 그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여학생은요? 그렇죠. 50%라고 했어요? 2분의 1 y네요. 되세요? 그럼 수학 동아리 전체 학생 수는 이제 5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y. 이게 수동. 그럼 P1은 수학 동아리에 있는 애들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이게 분모에 깔리고 이게 분자에 깔리면 되는 거죠. 그다음 P2는 수학 동아리 중에서 한 명 뽑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었으니까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분의 1 y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P1은 2P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 건데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안 써도 되겠어요. 5분의 3x는 2배 하는 거니까 y. 3x는 5y. 맞아요? 깔끔하게, 좀 더 깔끔하게 풀 테니까 잘 봐요. x 대 y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대 몇? 5대 3, 굿. 그럼 내가 x를 5k, y를 3K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둘이 더하면 몇 K? 8K. 그럼 K 몇이에요? 40. 끝입니다. 그럼 얘가 5K였으니까 200. 잘한다. 그 다음에 여자가 120. 남학생 수 200명이요. 됐어요? 좋죠, 좋죠. 꼭 풀어보셔야 돼. 그 여러분 제 계산법도 배우시면 좋아요. 자, 다음 넘겨봅시다. 여러분 너무 질문이 없으시니까 우리 유형 13번 하나만 해보죠. 이거 재밌거든요. 인종차별 문제야? 뭐 어디 몇 번인데? 맞아, 807번. 807번 인종차별 문제예요? 보세요. 네가 문제가 있어요. 네가 문제가. 당연히 싫어요. 아, 그래요? 자, 806번 하나만 해봅시다, 여러분. 807번 숙제였으니까.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같이 풀고 넘어가자. 806. 806. 지금 풀어보시고 나랑 같이 풀고 넘어갑시다. 살쪘네? 네. 살쪘네? 농담이에요. 빨리 풀어봐요. 806번. 지연? 괜찮니? 오전에 정신이 좀 안 괜찮아 보였거든. 졸려 보였거든요. 정신 차렸어요? 좋아요. 솔루션 2개 줘야지. 아준 그러고 있으니까 졸린 거 아니야? 조금 허리를 펴고 해야지. 어제 푹 쉬었으니까 오늘은 졸지 말고.
수가 너무 커지죠. 그래서 솔루션 2를 준비했어요. 솔루션 1, 2를 준비했어요. 수가 너무 커지니까 숫자들을 쭉 배열해 놓고 약분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 됐어? 훌륭하군. 했어? 어우, 훌륭하군. 자, 갑시다. 어느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이 지점을 지나는 차량 중 5%는 과속을 하여 통과하며, 그럼 95%는요? 정상 속도네요. 그죠?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과속하는 차량을 과속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은 0.98이고 과속하지 않은 차량을 과속이라고 판단할 확률은 0.01이에요. 뭐 이딴 카메라가 다 있죠? 자, 이 지점을 통과한 차량 중 임의로 한 대를 선택했을 때 이 차량이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일 때 얘가 실제로 과속했을 확률은, 그죠? 그럼 분모에 뭘 깔아야 되냐면 내가 단속될 확률을 깔아주셔야 되고, 분자에 뭘 깔아야 되냐면 내가 실제로 과속도 했고 단속도 당했고 좆된 거죠? 이런 걸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벌금 5만 내야 돼요. 이봐요. 근데 이 단속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하다. 내가 실제로 다 과속을 했잖아? 그러면 98%의 확률로 걸리는 거고. 그죠? 전체 100대 중에 뭐 5대가 과속을 했는데 이 중에 98%가 걸리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재수없게 2%에 걸리면 단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분자엔 뭘 올려야 될까? 이걸 올리시면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 만을 곱해서 얘를 뜩 덜어주면 답이 끝나요. 근데 좀 더럽긴 하구나. 98이 5개면 몇일까? 고마워요. 약분 안 되죠.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솔루션 2? 이것도 결국에 정보 4개 가지고의 싸움이잖아. 그치? 실제로 과속을 했냐, 과속을 안 했냐고, 그 다음 단속을 당하냐, 단속을 안 당하냐잖아. 그치? 근데 지금 확률이 2개가 곱해져야 되니까 분모가 100 거리거든? 그러니까 전체 차량 대수를 그냥 만대로 놔버려. 알겠어요? 그럼 실제로 단속 당하는 애들 좀 어렵나? 과속하는 애들이 5%니까 500대. 그 다음 과속 안 하는 애들이 도와줘. 9,500대. 그 다음에 과속한 애들 중에서 단속되는 애들이 98%. 더 어렵나? 490대. 10대. 그 다음에 9,500대 중에서 2%가 더 어렵다. 2%가 단속을 당하는 거니까 190대.
이제 더 어렵네. 별 알겠어요? 문제에서 단속을 당했을 때 과속을 했을 확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대수로 풀어도 돼요. 차량 대수로. 이게 숫자가 들어와서 이게 괜찮을 때가 있어. 알겠어요? 알겠죠? 표가 짱이야. 가능하면. 자, 이제 여러분 2단원도 얼마 안 남았어요. 독립과 종속 배우시고 곱셈 정리 배우고 독립 시행까지 배우면 끝이죠. 자, 일단 또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칠판만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과 종속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판정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독립 시행까지 쭉 연결해 볼게. 그리고 2단원에서 배웠던 독립 시행이 3단원에 어떤 내용이랑 연결되는지까지도 한번 봅시다. 자, 독립 무슨 뜻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해. 너무 길죠? 알겠어요?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 아가 윤서 여기 봐야지. A랑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럼 A 여집합, B 여집합까지 해서 이 네 개는 다 독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수학의 위대함이 하나 있는데요. 겁나 길죠? 이걸 한 문장으로 간추릴 수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즉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든 일어나지 않았을 때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일정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독립이라는 문장을 읽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이 뒤를 날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러면 독립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공식 중에 뭐가 바뀌냐면 우리 P, A 교집합 B라고 해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좀 중딩 때랑 달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니?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말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곱해줬었지.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었잖아. 그죠? 근데 A랑 B랑 독립이면 어디가 지워져요? 이 뒤를 날려요. 그래서 PA, PB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중딩 때 배우셨던 확률의 곱셈 정리죠. 그때는 이런 조건부는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두 확률끼리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것만 했었지. 맞죠?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우리는 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식을 이용해서 판단해요. 자, 얘가 뭐야? 독립 판정 방법이에요. 자, 이게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론 답니다. 이제 유형을 보시면 돼. 족밥이죠. 맛있어? 아싸. 니들 인사? 어이구 졸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거 내가 알아요. 중간에 밥 먹을 시간 애매할 때도 있고. 뭐 드시면서 수업 들어도 되는데요. 냄새 나는 것만 갖고 오지 마요. 알겠죠? 자, 독립시행. 이런 거야. 10번의 독립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시행을 해. 알겠어요? 그 중에서 사건 A가 독립사건이겠지? 3번 일어날 확률. 이런 거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합니까? 10번의 시행을 쭉 쓰고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된다고? 3번. 그럼 이거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뭐 3분의 1이라고 쳐봐. 그럼 처음에 동그라미일 확률이 3분의 1. 두 번째 동그라미일 확률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 다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하는 거죠. 3분의 1이 몇 개? 3개. 그 다음 3분의 2가 몇 개? 7개. 근데 이 경우만 있나?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 이게 몇 줄 나오나? 그렇죠. 10시 3줄이 나오죠. 그렇죠.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맞아요? 이거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죠. 얘를 이제 알파벳으로 바꿔주면 P라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N번, Q라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번이 아니고 R번, N-R번. 그 다음에 이 확률 하나를 구해놓고 휘리릭 몇 개인지 세셔야 돼요. 그죠? NCR. 맞아요? 이게 독립시행이죠. 언제 쓸 수 있는 거야? 확률이 일정할 때, 안 변할 때. 아시겠죠? 동그라미끼리 X끼리. 자, 이걸 우리가 3단원에서 뭐라고 써요? 바이노미얼? 3단원에서 이걸 뭐라고 써요? 여기를 X로 딱 잡잖아. 바이노미얼? 10, 3분의 1. 맞죠? 3단원에서 이걸 뭐라고 써요? 바이노미얼? 전체 시행 횟수, P. 그죠? 이항 분포. 근데 10번이 아니라 한 30번, 40번, 50번 하면 얘는 다시 뭐가 돼? 정규 분포. NP, NPQ. 2단원에서 3단원으로 연결되는 이론이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쉬고 오자. 3시 5분까지 쉬자. 그리고 문제 풀고 질문 받읍시다. 문제 풀고 숙제 받자.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일단 하는 거니까 표본 공간이 6개고요. 그 다음 사건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 B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건 C는 5 또는 6의 너운이 나오는 사건이래. 자, 다음 보기 중 독립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자, A와 B. 자, 독립 판정 방법을 쓰시는 거야. 곱사건의 확률이 각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자, PA 6분의 3이지. PB 또 6분의 3이죠. 그리고 PA 교집합 P. 이걸 곱해서 찾는 게 아니고 따로 문장으로 위에서 찾아오는 거야. 비교해야 되니까. A 교집합 B면 뭐밖에 없어요? 3, 5밖에 없죠. 읽어보면 홀수이자 동시에 소수인 눈. 그죠? 6분의 2.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4분의 1이고 이거 3분의 1이죠. 종속.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와 C. 자, PB는 6분의 3, 그 다음에 PC는 6분의 2, 그 다음에 교집합은 5 하나밖에 없어서 6분의 1. 돼요? 그럼 둘이 똑같죠? 그래서 니은은 되고. 그 다음 A와 C. 자, AC 교집합 뭐 있죠? 5밖에 없죠. 그다음 PA 2분의 1, PC 3분의 1. 이것도 독립.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809번부터 811번까지 숙제. 그 다음에 뒤에는 (814, 15) 자, 넘기시고. 자, 유형 2번은 819, 20, 21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2단원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유형 2번은 이제 2단원에서 배웠던 P 관련 문장들을 다 종합해서 푸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문장들이 있었는지 지금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덧셈 정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조건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 조건부에서 파생되는 곱셈 정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인 경우에는 PA 교집합 B가 PA PB였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얹으셔야 되는 건 여사건의 확률 구하는 거. 그 다음 집합 연산법 실드 중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교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드모르간의 법칙.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제 배울 땐 풀어내는 걸로 배웠으나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다시 묶는 게 더 중요하죠. 자, 요 정도입니다. 끝. 쓰시고요. 숙제는 요거고요. 유형 3번으로 오시고. 뭐 자기가 다 안다 그러면 안 써도 돼요. 자, 쓸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쓰세요. 유형 3번 위에도 뭐 적을 거야. 준성이 어제 여기 공부하던데? 너 어제 여기 공부하지 않았니? 그래? 너 저번에 어제 질문하러 온 게 이런 애들이었잖아. 수원아, 네가 열심히 하니까 준성이도 덩달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갖고 보기가 좋다. 다 쓰셨네요. 여긴 지워도 되죠? 그 유형 3번 위에다가는 여러분, 이거 내가 처음에 베이직선 할 때도 되게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이야.
난 이 교재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진입 판단이라는 유형 자체가 이렇게 따로 빠져있는 문제집은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니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배반 사건이 뭡니까? 두 사건 A, B를 비교했을 때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해. 교집합이 없으니까 왠지 두 사건이 관련이 없어 보이지.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독립사건은, 배반사건은 원소의 종류랑 관련된 지식이고 독립사건은 행위에 관련된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이 있는데 빨간 공 뽑는 사건이 내가 A고 파란 공 뽑는 사건이 B면은 A 사건이랑 B 사건은 분명 교집합이 없단 말이야. 근데 A가 공을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냐 아니면 A가 공을 뽑아가지고 다시 넣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 B는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배반이랑 독립은 아예 연관이 없는 거야. 배반이면 독립이야? 아니야. 몰라. 조사해봐야 돼. 알겠죠? 뭐 하나 해볼까요? 824번 해보시죠. 825번은 속죄로 낼게요. 그냥 쉬워요. 읽고 그냥 답 쓱 골라보세요. 어렵네. 이건 내가 문제 잘 냈다. 지금 설명하고 가는 게 낫겠다. 자,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일단 답부터 제가 그냥 찍어 드릴게요. 답은 3번인데요. 이거 1, 2, 3, 4, 5번이 다 거짓 같죠? 자, 판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건과 그 여사건은 독립사건이냐? 하고 물어봤어. 그치? 이건 배반 사건이 일단 맞죠? 왜? A랑 A 여집합은 뭔데? 너무나 서로 섞이지 않는 여집합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여기 배반 사건이라고 써쓰면 맞는 말이고 독립 사건이냐고 물어보면 판정해 봐야 돼. 알겠지? 그럼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교집합 했을 때 이게 PA, PB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요? 물론 맞을 때도 있겠지. PA나 PA 여집합이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얘가 0입니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2지. 근데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닌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5번은 항상 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참일 때도 있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판정하시는 거예요. 4번도 볼까요? 배반이 아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배반이 아니라는 건 P,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배반이 아닌 두 사건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야. A, B, B, C, C, D, D,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배반이 아닌 두 사건 중에 독립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종속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건데 굳이 수식으로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not으로 된 문장은 증명하기 좀 힘드니까 이 문장에 대우를 써가지고 대우를 증명해 볼게. 대우 어떻게 쓰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절로 가져가고
가정을 부정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맞아? 그럼 종속 사건이면 뭐 PA가 있는 거고 PB가 있는 거고 뭐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대부분의 경우에 양수겠지만 배반이라는 건 뭐죠? PA 교집합 P가 0인 거죠. 얘네 둘이 곱하면 0이에요. 0일 때도 있고 0이 아닐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판정이 안 돼. 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왜 되는지 봐봐. 아,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이라고 돼 있구나. 어쨌든 안 돼. 0이 아니면 더 안 돼. 알겠죠? 그럼 봐봐.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은 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PA 교집합 P를 몇으로 봐야 돼? 그렇죠. 근데 PA 곱하기 PB는 지금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없죠.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얘는 확실히 종속인 거야. 이런 건 판정할 수 있죠. 되시겠죠? 1번, 2번은 생각해보는 걸로 합시다. 825번 해보시고 숙제로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풀진 않을 거고 숙제만 쉽습니다. 자, 29, 30, 31, 33. 그 다음 유형 5번 오시고. 자, 얘는 35, 36 두 개. 그리고 저랑 837번 푸시죠. 자, 같이 풀게요. 837. 자, 일단 읽어보세요. 읽으셨죠? 갑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두 사건 A, B가 다음과 같다. 사건 A는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럼 원소의 개수는 2, 3, 4가 되는 거고 PA는 몇이 되는 거죠? 2분의 1. 6분의 3, 그쵸? 자, 그 다음에 B는 A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A에 있을 거고 P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B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잘해요. 그죠? 그럼 독립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방법은 P.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A. 즉, 교집합이 12분의 A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조사해봐야 되는 거고 얘가 12분의 A랑 같은지 확인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A가 1이야. 그럼 B의 원소 뭐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0이야. 근데 A가 1이면 12분의 1이죠. 우변은. 그래서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거랑 이거를 따로 따진다는 얘기야 지금. A가 2면이요. 요게 2면 1, 2니까 교집합 몇 개 있어요? 1개. 그럼 얘는 6분의 1. 근데 A가 2면 여기 2가 딱 올라가면서 얘가 12분의 2니까 6분의 1. 오, 되네.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자, A가 3이면 얘가 1, 2, 3이야. 그럼 교집합 몇 개예요? 2개. 요거 12분의 2. 6분의 2면. 근데 A가 3이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다르죠? 되세요? 그 다음에 A가 4면 여기를 좀 먼저 써놓을까? A가 3이면 여기 1, 2, 3, 4니까 교집합 몇 개? 3개. 그럼 요거 6분의 3이야. 다르죠?
자, A가 5여도 교집합은 몇 개? 3개, 2, 3,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좌변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얘가 또 독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A가 독립이 되게 만드는 A는 이렇게 2, 6 두 개입니다. 되시겠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주사위는 원래 독립 같잖아. 근데 사건의 종류에 따라 독립 종속이 이렇게 갈려. 이렇게. 자, 나머지도 잘 조사해 보시면 되고요. 유형 6번으로 오세요. 자, 요것도 쉽기 때문에 40, 41, 43 이렇게 숙제만 내드리고요. 그렇죠. 부분집합의 개수도 좀 잘 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형 7번은 그 별표를 하나 치긴 칩시다. 유형 7, 8, 9를 다 별표 칠까요, 여러분? 10까지요. 미안해요. 유형 7, 8, 9, 10 미안해요. 11까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유형 7, 8, 9, 10, 11은 다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 계산하는 거야. 제가 숙제번호 먼저 찍어드리고 같이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45, 46 그 다음에 54 거의 합의 법칙으로 끝나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차집합을 살짝 섞어놨네요. 56, 57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이제 독립을 좀 섞어놨네. 교집합이 PA 곱하기 PB인 거. 62, 63을 하시고 67을 하시고요. 터프가 하나 871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은 74, 75에 881을 하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883 하나만 하시고요. 쓰셨죠? 이래놓고 이제 저랑 풀 거는 자, 873번으로 오시죠. 준성이 잘 풀겠다 이거. 아니 준성이 어제 공부했다고. 잘 풀더라고. 갑시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A 교집합 B가 4분의 1이다. 그럼 얘는 PA 곱하기 PB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PA 합집합 B가 K-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하고 물어봤어요. 자, P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라는 공식이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몇이라고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A 합집합 B가 뭐? K-4분의 1.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K-4분의 1. 그 다음에 PA랑 PB를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가지고 X랑 Y라고 하면 이제 X는 0 이상 1 이하, Y도 0 이상 1 이하인 거고 지금 문제에서 X, Y를 4분의 1로 준 거고 X 플러스 Y를 K라고 준 거죠. 맞아요? 근데 난 지금 뭐 찾는 거야? K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X, Y의 관계식을 보면 우리는 Y를 X로 바꿀 수가 있어. 뭐 분해보게?
4x분의 1.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변할까? x 더하기 4x분의 1. 어머! 문자식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문자만. 역수 관계 있죠? 이런 애들 최소값 어떻게 구합니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애들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합은 그렇지, 산술기의 평균 2루트 곱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확률이라서 각 항은 모두 양수라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과거 수학이 녹아 있어서 좀 어려운 거고 4분의 1 밖으로 나오면 1이니까 얘랑 1이니까 이제 얘 최소값이 1이 되는 거지. 답이 5번입니다. 되셨어요? 최대 최소랑 산술기하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다음 넘기셔서 제가 뒤에 있는 유형은 883번을 풀라고 했잖아요. 저랑은 881번을 풀라고 했잖아요. 저랑은 88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읽어보세요. 아니, 좀 시도해보세요. 882번, 고! 화이팅. 내가 어떤 식을 섞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지연이 뭐가지 꺾이겠어요. 사실 터프라고 하기 좀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준성이 벌써 다 하고 안경 보고 있죠? 역시. 지렸죠? 자, 일단 독립인 두 사건 A, B라고 했어요. 그럼 교집합이 PA, PB라는 식 딱 떠오르셔야 되고 얘도 되게 간결하게 바뀔 수 있어. 뭘 지우라 그랬어? 이 뒤에 바 뒤를 지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그리고 합집합을 연결해서 교집합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합집합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PA, PB가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X라고 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X 더하기 X예요. 맞죠? 얘는요. PA 곱하기 PB니까 어차피 이거 둘 다 X니까 내가 X 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문제는 끝이에요. 자, 양변에 9 곱하면서 왼쪽으로 가지고 갈게. 9x 제곱 마이너스 18x가 될 거고 얘는 5가 되겠지.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15에 3으로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죠? 맞죠? 근데 x는 확률이다 보니까 3분의 5가 될 수는 없고요. 3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럼 교집합은 9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직 익숙치 않겠지만 다음. 자, 유형 12번으로 오시고 여기는 제가 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886번하고 887번하고 890번을 해오시면 돼. 그 다음 유형 13번으로 오십니다. 여기도 제가 풀 건 없고요. 891번 하고요. 894번 하고요. 그 다음에 899, 900을 해오시죠.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제가 터프를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풀어보시는 거 보니까. 넘겨서 이제 유형 4번 토너먼트와 승패의 확률의 곱셈 정리. 별표 하나 칩시다. 독립시행 조금 낼게. 조금 줄게. 원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줄게. 이렇게 착해요. 독립시행은 유형 몇 개만 할게. 몇 개만. 아니 근데 지금 숙제 적은 건 되게 적은데 아직? 적은 건 되게 적은데. 이거야. 자, 901, 902. 그다음에 오히려 개수가 적은 게 빡센 905. 그다음에 뒤에 907, 89가 터프잖아요. 여러분들은 907을 푸시고요. 저랑 908을 해봅시다. 자, 908번으로 오세요. 어, 908번 봅시다. 준영이와 민지는 볼링 경기에서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전적으로 보아 한 번의 게임에서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그럼 이제 민지가 준영이를 이길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 되겠네. 비기는 경우 없다 그랬으니까. 자, 이때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할 확률은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네 번째 게임까지 일단 게임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내가 네 경기를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네 번째 경기에서는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될까? 준영이가 이겨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경기에서도 반드시 누가 이겨야 될까요? 준영이가 이겨야 돼요. 연달아 이겨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경기에서 준영이가 이기면 돼? 안 돼! 그럼 게임이 세 번째에서 끝나버리거든. 여긴 누가 이겨야 돼요? 민지. 맞죠? 첫 번째 경기에서는 누가 이겨야 될까? 준영이죠. 민지가 이기면 두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이건 독립시행 같지만 독립시행의 확률로 막 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영이가 이길 확률 몇? 3분의 2. 민지가 이길 확률 몇? 3분의 1. 그 다음에 준영이가 이길 확률 두 개를 더 곱해 주실 거니까 여기다가 3승하면 되겠죠. 81분의 8이요. 되시겠어요? 이게 터프야. 어이가 없죠. 됐어요? 뇌만 있으면 풀 수 있죠. 아니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못 푸실 수도 있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서술형이랑 행복한 1등급 문제 건너뛰시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오세요. 제가 여러분 유형 3번까지만 낼게요. 3번까지는 괜찮잖아. 그지? 조금은 보고 와. 자, 937, 38, 그 다음에 41. 니들이 못하는 이런 좌표평면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저거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 947.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949, 그 다음에 951, 그 다음에 953.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유형 3번은 954. 너네 이거 기억나니? 옛날에 1000명한테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막 살리고 죽이고 했던 게 이거 아니야, 그지? 기억나시죠? 자, 950. 아, 다 괜찮네. 4개 다 할래? 956. 단호하네? 자, 그래. 이렇게만 해와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끝이에요. 잘했습니다. 축하해요. 2단원 끝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3단원 합시다. 엄청 빠르죠? 2번 했어. 확통 벌써. 뒤에 보라색 나오죠. 그걸 할 거야. 1회 독이라서 안 하는 거고 2회 독 때 할 거고요. 방학 때 너네들이랑 수능 문제까지 그냥 다 풀 거야. 확통 끝났어요. 알겠어요? 2달 동안 그냥 수능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된 거야.